안녕하세요. 엘민TV 바리스타 임성주입니다. 제가 지금 운동복을 입고 있는데 요새 새벽에 배드민턴 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운동을 해줘야겠더라고요.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커피숍에 가시면은 가장 많이 드시는 게 우선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잖아요. 그쵸? 아메리카노 그 다음으로 많이 먹는 게 카페라떼입니다. 카페라떼도 지금은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 카페라떼를 많이 드시긴 하세요. 근데 아이스 카페라떼 만드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거품 폼을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에스프레소를 뽑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얼음 채우고 우유 채우고 커피만 넣으면은 이제 아이스 카페라떼 같은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우리 매장만 그런 건지 아이스 카푸치노를 시키시는 분들이 유독 늘었어요. 아이스 카푸치노를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아이스 카푸치노를 많이 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많이 안 만드는 메뉴이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스 카푸치노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좋을지를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만드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에서 오늘 세 가지의 아이스 카푸치노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만들어 보고 또 마셔보면서 어떤 점들이 또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 가지가 어떤 방법이냐면은 우리가 평소 사용하듯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해서 아이스 카푸치노를 만드는 방법 피처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많이 보셨죠? 우유 거품기. 흔히 이제 아이스 거품을 내는데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우유 거품기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유 거품기를 사용해서 아이스 카푸치노를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어레이팅 볼이라는 건데 저희는 그 블렌더를 바이타믹스를 쓰고 있어요. 근데 바이타믹스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이제 에어레이팅 볼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떠한 액체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폼을 만들어내는 그런 좀 기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서 또 아이스 카푸치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원래 그냥 우유 거품을 내듯이 그냥 똑같이 거품을 낼 건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아이스를 만들 거잖아요. 근데 얘는 뜨거운 스팀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유가 차가워져 있는 상태에서 공기 주입을 하죠. 그래서 카푸치노만큼의 공기 주입을 끝내고 나서 온도가 40도 정도가 올라가기 전에 멈추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그 거품을 만들고 이제 막 혼합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온도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아이스 카푸치노를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기 주입을 빨리 하시고요. 카푸치노의 거품에 공기 주입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혼합을 하시는데 40도가 되기 전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혼합이나 이런 게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술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아트를 살짝 할게요. 똑같이 붓고 이거는 그냥 토핑이야. 카푸치노는 어떠한 것도 다 토핑이 될 수가 있어.
이번에는 우유 거품기를 사용해서 차가운 우유 거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이 보통 이제 아이스 거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자, 우유 양을 저는 이제 300ml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잔에 맞는 이제 사이즈, 우리 잔 사이즈에 맞는 레시피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유 거품을 만드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이 공기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주입을 하는 방법은 위에서 세게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합을 하는 방법은 밑에서 섞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처음에 공기 주입을 하고 다섯 번 정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 부분에서 혼합을 하시면 돼요. 혼합을 하시다 보면은 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많이 무거워졌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폼이 만들어져서 무게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품이 만들어졌죠. 네. 조금 더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에 이제 거친 거품은 그대로 빼서 옆에다 두고 만들어진 거품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얼음은 반 넣고 이번에는 커피를 먼저 넣어요. 우유를 먼저 넣고 밑에를 살짝 섞어준 다음에 거품만 걷어서 위쪽에다가 올려주는. 똑같이 시나몬 파우더를 뿌리고 자, 끝. 자, 이번에는 에어레이팅 볼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얼음을 한 6개 정도, 얼음을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에어레이팅 볼은 이제 분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얼음이 갈리진 않아요. 얼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똑같이 300 똑같은 용량을 넣고요. 바이타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속 모드가 가능해요. 그 돌아가는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속 모드로 한 30초 정도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이타믹스 같은 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밀크쉐이크 만드는 기계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활용을 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300에서 우유를 시작했는데 지금 한 600 정도, 한 2배 정도 거품이 올라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얼음을 반 정도만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시나몬 파우더를 쓰니까 시나몬 파우더를 살짝 뿌려줄게요. 그리고 거품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에스프레소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시나몬 파우더를 좀 더 뿌리고
아이스 카푸치노. 자, 세 잔을 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 똑같은 아이스 카푸치노예요. 그리고 제 옆에는 저번 영상에서 한번 우리 같이 출연을 해주셨던 네, 우리 자기소개 해주시죠. 김요한입니다. 저번과는 다르게 굉장히 임팩트 있고 되게 빨라졌는데 그렇습니다. 그 우연찮게 또 일 때문에 왔다가 제가 또 잡아서 한번 먹어보라고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 비주얼적으로 볼까요? 비주얼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유 거품기로 만든 거는 벌써 지금 거품이 좀 많이 줄고 거품이 얇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스팀기로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한 거랑 에어레이팅 볼, 그러니까 기계 머신을 사용한 거는 좀 우유 거품이 좀 더 두꺼워요. 그리고 이 우유 전체 양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하는지에 따라서 우유 거품의 양은 다 이렇게 두껍게 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기계를 써야 두꺼워지고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를 유념해 두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지금 밤 11시인데 사실 커피를 또 먹고 있습니다. 어때요? 제가 비교를 해봐요. 아, 오케이. 다 먹어보고. 오케이. 다 먹어보고. 자, 이번에 먹는 거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스팀을 쳐서 만든 거예요. 카푸치노는 이제 커피의 느낌, 그다음에 우유의 거품의 질감이 굉장히 중요한 음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에어레이팅 볼, 이제 머신을 사용한 거죠. 블렌더 머신을 사용한 커피예요. 안에 들어간 재료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초코 소스가 좀 더 들어가긴 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알고 먹는 거죠. 뭔가 웃음이 나왔어. 뭔가 다른가 봐. 뭔가 달라요. 얘는 좀 많이 다르지. 얘는 좀 확실히 다르지 않아요? 거의 생크림 느낌. 그쵸? 네.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유 가지고 크림을 만드는 이게 느낌을 굉장히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 자체가 굉장히 쫀쫀하게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질감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사실은 장단점이 있어요.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 드셔보실 때 얘하고는 이렇게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죠. 사실은 맞아요. 얘하고는 시원하다라는 많이 느낌을 받는데 얘는 그 우유 폼에서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가열을 우선 기본적으로 시키면서 들어가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우유 폼이 뜨겁진 않지만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기에는, 그래서 아이스 카푸치노에서 아이스의 느낌을 받기 가장 어려운. 맞아요. 예, 사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거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유 거품을 두껍게 유지를 하고 약간 우유 거품에 폭신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온도가 아이스로 확 차갑기는 조금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차가운 느낌을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은 우유 거품기로 차가운 거품을 만들게 되면은 그 유지력이나 이런 게 조금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조금은 막상 먹어보니까 그냥 거품이 좀 있는 라떼 뭐 그 정도밖에의 느낌을 뭐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유 거품을 좀 더 많이 내면은 더 그게 좀 덜 하긴 하겠지만은 유지력이 이 다른 거 두 개와 비교해서 조금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단점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크림과 같은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어서 아이스 카푸치노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단점은 전용 머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밀크쉐이크를 만드는 기계나 아니면 제가 사용했던 바이타믹스의 이제 에어레이팅 볼이 꼭 필요해서 기계의 힘을 빌려야지만 이렇게 크림과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이제 맛이나 이제 우유 거품의 질감이나 이런 게 두 개에 비해서 월등히 다르다.
이렇게 장단점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실 때 사실은 어떤 거를 만들어도 다 상관이 없어요. 다 세 개 다 아이스 카푸치노가 맞고 또 이렇게 커피가 기본적으로 맛있는 게 받쳐지게 되면은 비율하고 이렇게 맞춰지게 되면은 어떤 것도 다 맛있는 카푸치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 자기 업장의 상황에서 맞는 방법으로 또 자기 취향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서 반드시 제가 이렇게 만든 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든 다 활용을 해서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먹어보니까 어땠어요? 아이스 카푸치노는 사실 우리가 많이 먹는 메뉴는 아니잖아. 네네. 근데 뭐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취향이? 카푸치노 자체가 이렇게 만드는 종류? 만드는 방법이? 네, 만드는 방법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이 하나의 메뉴 안에서도 이렇게 바리에이션이 많은 거 보고 그쵸. 상당히 선택지가 많은. 네. 그러니까 뭐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도 이제 뭐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특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반드시 카푸치노가 아니라 다른 뭐 그렇죠. 소스를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시럽을 집어넣는다던가 해서 굉장히 다양한 메뉴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네. 이게 반드시 뭐 카푸치노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또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다른 메뉴들 또 만드는 방법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제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또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알겠습니다. 시식하러 오겠습니다. 자기는 먹기만 하면 되잖아. 네. 만드는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